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뜨겁게 사랑받고 싶어요. 저에게 그 느낌을 주세요, 아버지. 저는 그 갈망을 멈출 수 없어요. 그날 밤 살짝 열려있는 나무 문틈으로 이지은은 숨을 멈추고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어머니 박수진이 두 번째 남편 김민재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며 거세게 뛰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어머니의 몸은 살짝 떨렸고 끊어질 듯한 숨소리는 민재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와 어우러졌다. 그 사적인 순간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은의 숨을 앗아갔다. 그날 밤 이후 지은은 더 이상 예전의 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민재의 깊은 눈빛,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그의 부드러운 행동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금기된 감정이었지만 억누를 수 없는 불꽃이 그녀 안에서 타올랐다. 그러던 어느 저녁, 수진이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느라 집을 비운 날, 지은과 민재는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에 단둘이 남았다.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의 은은한 불빛 아래 지은은 소주 한 잔을 따라 민재에게 건넸다. 한마디 말로 그들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 순간부터 지은은 민재의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한 비밀이 되었고 그 비밀은 매혹적이면서도 고통스러웠다. 지은은 한순간의 열정이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은의 선택은 욕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역에서 이지은은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지하철 계단을 올라갔다. 25세의 그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서울로 어머니를 만나러 돌아왔다. 강남구에 있는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박수진과 두 번째 남편 김민재가 함께 사는 곳은 그녀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지은아, 엄마 여기야. 박수진이 멀리서 손을 흔들며 외쳤다. 40대가 넘었지만 여전히 청초한 얼굴을 가진 그녀는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로 하얀 유니폼을 입고 깔끔하게 묶은 머리로 단아하고 단호한 매력을 뽐냈다. 엄마, 바빠도 저를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요. 지은은 서울의 쌀쌀한 오후에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어머니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그녀를 따뜻하게 감쌌다. 딸이 오는데 이게 뭐 대수야? 아버지도 일찍 들어오신다고 하니 오늘 저녁 같이 밥 먹자. 수진이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병원에서의 일, 긴 야간 근무, 그리고 민재와 함께하는 안정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행복이 부럽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10년 전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수진은 민재와 함께 새 삶을 찾았다. 그는 다정하고 믿음직한 남자였다.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은이 살짝 슬픈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의 손은 목도리를 부드럽게 만지작거렸다. 엄마는 내가 나처럼 행복을 찾길 바랄 뿐이야.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은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강남구의 벚나무가 늘어선 조용한 주거지 안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하자 김민재가 문 앞에서 미소로 지은을 맞았다. 52세의 그는 건축 엔지니어로 키가 크고 각진 얼굴에 깊은 눈을 가진 남자였다. 은빛이 섞인 머리카락이 그의 성숙한 매력을 더했다. 그는 짙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소매를 걷어 올려 단단한 팔을 드러냈다. 지은은 그의 눈빛을 마주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은아, 잘 왔다. 부산에서 일 잘 지내? 민재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살짝 당황했다. 네, 잘 지내요. 집에서 지내게 해줘서 감사해요. 아버지,
지은이 수줍게 대답하며 그의 손이 문틀에 놓인 모습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우리 집인데 편하게 지내. 민재가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친근한 행동은 지은에게 묘한 온기를 전했다. 저녁 식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불고기, 된장찌개, 그리고 색색의 반찬이 현대적인 나무 식탁 위에 놓였다. 세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수지는 병원에서 만난 특별한 환자들에 대해, 민재는 진행 중인 교량 프로젝트에 대해, 그리고 지은은 부산에서의 독립적인 삶과 대학교 시절의 추억을 공유했다. 지은아, 오늘 밤 엄마는 야간 근무 때문에 늦게 올 거야. 아버지랑 집에 있어. 편하게 지내. 수진이 시계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네, 엄마. 일 잘하고 오세요. 저는 TV 보고 잘게요. 지은이 대답하며 민재를 힐끔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살짝 떨렸다. 지은이 뭐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말해. 민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이 잠시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수진이 떠난 후 지은은 거실에 홀로 앉아 늦은 시간에 러닝맨들 틀었다. TV 화면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머니와 민재를 떠올렸다. 그들의 사랑이 정말로 그녀가 상상하는 것처럼 뜨거운 걸까? 그리고 왜 그녀는 민재에 대해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는 걸까? 그는 어머니에게 행복을 준 남자였다. 거실은 고요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만이 회색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늦은 밤, TV 소리가 배경음처럼 흐를 때 지은은 물을 가지러 일어섰다. 거리에서 새어 들어오는 불빛이 벽에 걸린 한국 풍경화에 반사되며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갑자기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호기심에 이끌려 살금살금 다가가 살짝 열린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노란 불빛 아래 수지는 민재의 품에 안겨 있었다. 어머니의 몸은 살짝 떨렸고 그녀의 손은 그를 꽉 끌어안았다. 숨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고 민재의 낮은 목소리와 어우러졌다. 민재 오빠,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한 속삭임 같았다. 지은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재가 어머니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모습,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은 아름다웠지만 지은에게는 묘한 동요를 일으켰다. 마치 감정의 파도에 휩싸인 듯 했다. 그녀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갔다. 물도 마시지 못한 채였다. 침대에 누워도 그 장면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민재의 부드러움,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렇게 강렬하게 누군가를 갈망한 적이 있었던가? 3년 동안 연애 없이 지냈던 그녀의 억눌린 감정은 이제 터져나왔다. 그녀는 부드러운 담요를 꽉 쥐며 혼란스러워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주방으로 나왔다. 수진과 민재는 이미 아침 식탁에 앉아 떡볶이와 보리차를 즐기고 있었다. 서울 아침의 공기와 어우러진 향이 집안을 채웠다. 수진은 간호사 유니폼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지만 지은의 눈에는 어젯밤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지은아, 일찍 일어났네. 아침 먹어. 수진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네, 엄마 잘 잤어요. 지은이 대답하며 민재를 힐끔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살짝 떨렸다. 잘 잤지? 아버지는 어때? 민재 아빠, 지은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괜찮아. 지은이 잘 잤어? 시끄럽지 않았어. 오늘 아침 엄마가 일찍 출근해야 해. 민재가 대답하며 그녀를 잠깐 바라보았다.
그의 미소는 차분했다. 지은은 자신의 시선이 민재를 향하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의 넓은 어깨, 짙은 파란색 셔츠가 감싸는 단단한 몸, 그리고 낮은 목소리는 그녀를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 어젯밤 그의 손이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던 장면, 그 사랑스러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10시에 친구 만나야 해서 9시쯤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했다. 아버지랑 같이 가. 어차피 엄마는 출근했어. 민재가 제안하며 보리차 잔을 들었다. 그의 길고 단단한 손가락이 지은을 잠시 흔들리게 했다. 괜찮아요. 지하철 탈게요. 엄마가 아버지 필요할 거예요.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거절했다. 수진이 출근 준비를 위해 방에 들어가자 지은과 민재는 단둘이 남았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지은은 보리차를 홀짝이며 민재를 몰래 훔쳐보았다. 그의 눈빛도 그녀를 살피는 듯했다. 지은아, 부산에서 일 힘들지 않니? 민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랑 엄마는 언제 결혼을 결심했어요? 지은이 갑작스레 물으며 머리를 만지작거렸다. 민재가 가볍게 웃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묻지?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내 운명이라고 느꼈어. 엄마는 정말 행운아예요. 지은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그의 깊은 눈을 마주치자 심장이 경쾌도었다. 민재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렇게 예쁘고 똑똑하잖아.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가 닿은 곳이 뜨거워졌다. 어젯밤 그의 손이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던 모습이 떠오르며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수진이 다시 나오자 지은은 황급히 일어섰다. 준비할게요.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민재의 손길이 계속 생각났다. 그저 다정한 행동이었을 뿐인데 그녀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골랐다.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원단은 요가로 다듬어진 그녀의 곡선을 은은하게 드러냈다. 원피스의 둥근 네크라인은 섬세한 자수로 장식되어 있었다. 민재가 고집스럽게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을 때 지은은 어색함을 느꼈다. 민재는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그의 옆얼굴을 훔쳐보았다. 은빛 머리카락과 깊은 눈이 매력적이었다. 서울의 바람이 차창으로 들어오며 그녀의 머리를 흩날렸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원피스의 네크라인을 가렸다. 지은아, 괜찮아. 얼굴이 붉은데 추워. 민재가 신호등에서 멈추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걱정스러웠다. 바람 때문인 것 같아요. 지은이 당황하며 가방 끈을 꽉 쥐었다. 민재의 눈빛은 아버지의 다정함이었지만 지은의 심장을 흔들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재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다. 친구를 만나는 내내 지은은 집중할 수 없었다. 어젯밤의 장면, 아침의 대화, 차 안에서의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민재가 그녀를 이렇게 흔드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3일 후, 수진이 야간 근무를 해야 한다고 전화했다. 지은과 민재는 아파트에서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 샹들리에의 은은한 불빛이 식탁을 비추며 따뜻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은은 삼겹살, 된장찌개, 그리고 고기쌈용 상추를 준비했다. 한국의 전통 요리가 식탁을 채웠다. 그녀는 연분홍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었다. 브이넥이 그녀의 쇄골을 은은하게 드러냈고
요가로 다듬어진 곡선이 부드럽게 강조되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블라우스를 살짝 흔들었고 민재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지은이 정말 솜씨가 좋아. 맛있어 보여.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칭찬하며 그녀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아버지랑 엄마가 항상 잘해줘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냈다. 아버지, 저 고민이 있어요. 한 잔 같이 해요. 조언 듣고 싶어요. 아버지는 소주 잘 안 마셔. 특히 엄마 없는 날엔. 민재가 망설였지만 지은의 진지한 눈빛에 끌렸다. 한 잔만이요. 정말 조언이 필요해요. 지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간청하며 소주잔을 내밀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이 드러났다. 민재가 가볍게 웃으며 동의했다. 그럼 한 잔만. 대화는 일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지은은 부산에서의 압박, 긴 근무 시간, 혼자 아파트로 돌아올 때의 허전함을 털어놓았다. 민재는 진지하게 듣고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달래는 시원한 바람 같았다. 부산에서 혼자 지내다 보면 허전해요. 특히 밤에 바다 소리를 들어도 외로움이 가시지 않아요. 지은이 조용히 말하며 민재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살짝 떨어졌고 샹들리에 불빛이 그녀의 입술을 빛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아버지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야. 너도 그런 사람을 만날 거야? 정말요? 저는 제가 매력 없나 봐요. 지은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녀의 손이 소주잔을 건네며 그의 손에 스쳤다. 그의 온기가 전해졌다.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지은이 가까이 다가가며 숨결이 공기를 채웠다. 아버지는 저를 어떻게 보세요? 저 요가로 몸매 관리도 열심히 했어요. 남자들이 저를 보면 설레지 않나요? 민재가 당황했다. 지은아, 그런 말 하지 마. 술 취했구나. 취하지 않았어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매력 없나 싶어요. 지은이 고집스럽게 말하며 그의 팔에 손을 살짝 얹었다. 그의 단단한 근육이 셔츠 너머로 느껴졌다. 민재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샹들리에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남성적인 선을 강조했다.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야겠니? 아버지도 남자야. 당연히 너를 매력적으로 보지. 하지만 넌 엄마의 딸이고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만약 제가 엄마의 딸이 아니었다면요. 지은이 민재 옆에 바짝 앉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연분홍색 블라우스가 그녀의 몸을 감쌌고 쇄골이 은은히 드러났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흩날렸다.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은아, 그만. 민재가 머뭇거렸지만 그녀의 떨리는 입술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제가 잘못인 거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지은이 속삭이며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셔츠 너머로 전해졌다. 거실은 고요했고 커튼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지은이 몸을 기울여 그의 입술에 살짝 입을 맞췄다. 천천히 경계를 시험하듯. 민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응답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숨소리는 무거워졌다. 지은은 떨리며 몸을 그에게 기울였다. 그녀의 목에서 부드럽게 새어나오는 숨소리는 매혹적이었다. 민재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아 살짝 조였다. 실크 블라우스 너머로 그녀의 부드러움이 전해졌다.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고 샹들리에 불빛이 그녀의 반짝이는 눈과 홍조를 비췄다. 공기는 숨막힐 듯이 무거웠고 심장 박동과 숨소리만이 어우러졌다. 그들은 소파 위로 쓰러졌다. 샹들리에의 희미한 불빛이 그들을 감쌌다. 지은은 몸을 살짝 기울이며 민재와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갈망으로 떨렸다. 민재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부드러운 피부를 느꼈다. 그 순간 그들은 금지된 선을 넘었고 저항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다. 민재의 삶은 바뀌었다. 공사장에서 기계 소리가 울려도 지은의 모습이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여전히 야간 근무로 늦게 귀가했고 아파트는 유혹으로 가득한 고요함에 잠겼다. 아버지, 일찍 오셨어요. 지은이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물었다. 그녀는 연녹색 맥시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부드럽게 몸을 감싸는 옷은 그녀의 요가로 다듬어진 곡선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은 민재를 보며 빛났다. 일찍 끝났어. 민재가 대답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보기 위해 서둘렀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모습에 잠시 머물렀다. 그들은 아무 일 없는 척 저녁을 먹었지만 서로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 삼겹살과 된장찌개의 향이 퍼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뜨거웠다. 그날 일, 후회하세요. 지은이 조용히 물으며 소주잔을 만지작거렸다. 불빛이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을 비췄다.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후회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진심은 달랐다. 저는 후회 안 해요. 더 하고 싶어요. 지은이 대담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맥시드레스가 부드럽게 흔들리며 그녀의 어깨를 드러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지은이 가까이 오자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의 옆에 앉으며 따뜻한 숨결이 그의 목에 닿았다. 입술이 다시 맞닿았다. 더 깊고 더 강렬하게. 지은은 몸을 기울이며 감정이 담긴 숨소리를 내뱉었다. 민재의 숨소리도 무거워졌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불빛이 지은의 홍조 띤 얼굴과 민재의 갈망 어린 눈을 비췄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부드러운 드레스 위를 훑었다. 지은은 몸을 살짝 기울이며 그와 하나가 되었다. 그녀의 속삭임은 매혹적이었다. 그들은 다시 거실 소파에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희미한 불빛이 그들을 감쌌다. 그 후로 수진이 없는 날이면 그들은 서로를 찾았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지만 점점 중독되었다. 민재는 공사장에서 집중하지 못했고 지은은 그를 만날 시간을 세며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면 그들은 작은 주방에 앉았다. 샹들리의 불빛이 따뜻하면서도 유혹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은은 실크 블라우스, 맥시드레스 혹은 한복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으며 부드러운 곡선을 드러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민재의 시선은 그녀를 따라갔다. 마치 저항할 수 없는 마력에 끌린 듯 했다. 일주일이 지나 지은의 서울 방문이 끝났다. 짐을 정리하며 그녀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재는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아, 정말 가야 하니? 네, 부산 회사에서 기다려요. 당분간 다시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지은이 슬픈 목소리로 대답하며 캐리어를 만지작거렸다. 현관에서 수진이 업무 전화를 받느라 바쁠 때 두 사람은 잠시 단둘이었다. 현관의 노란 불빛 아래 지은은 민재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크림색 한복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부드럽게 몸을 감싸는 옷은 그녀의 곡선을 은은히 드러냈다. 서울의 밤바람에 옷이 살짝 흔들렸다. 아버지, 이 느낌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지은이 속삭이며 슬픈 눈빛을 보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녀의 손에 살짝 손을 댔다. 그 손길은 애틋했다. 지은이 떠나자 아파트는 다시 고요해졌다. 수진과 민재는 야간 근무와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다. 수진과의 순간은 빛발했고 그는 늘 지은을 떠올렸다. 그들이 넘은 금지된 선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수진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다. 민재,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민재가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녀의 눈을 피했다. 부산에서 지은과 민재는 비밀리에 메시지와 전화로 연락했다. 해운대 바닷가의 노을 아래 지은은 모래 위에 홀로 앉아 민재의 메시지를 읽었다. 그녀의 심장은 아프면서도 갈망으로 가득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은이 전화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린 계속하면 안 돼. 민재가 대답했지만 둘 다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2달 뒤, 지은이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임신 테스트 했는데 2줄이에요. 임신했어요. 민재는 충격에 빠졌다. 정말이야? 확실해? 2번 확인했어요. 확실해요. 지은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며칠 뒤, 지은은 가족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수진은 충격에 떨며 딸을 끌어안았다. 지은아, 정말이야?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이라니.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다. 눈빛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아기 아빠가 누구야? 외조부가 방문 중에 화를 내며 소리쳤다. 수진이 딸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엄마한테 말해. 아기 아빠가 누구야?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짐을 싸고 집을 떠났다. 강남 아파트의 현관 불빛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가족은 혼란에 빠졌다. 수진은 울며 민재에게 전화했다. 민재, 지은이가 임신했대. 어떻게 이런 일이? 민재는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한순간이 모든 걸 망쳤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지은의 모습, 희미한 불빛 아래의 열정적인 밤들은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부드러움, 갈망 어린 눈빛은 지울 수 없는 꿈 같았다. 그날 밤, 수진은 걱정스러워했다. 민재, 지은이가 걱정돼.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몰래 사귄 사람이 있었나? 민재는 아내의 손을 잡았지만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진실이 모든 걸 파괴할 거란 걸 알았다. 지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혼자 키울게요. 엄마한테 절대 말 안 할게요. 지은의 약속은 민재를 더 괴롭혔다. 그는 이 비밀을 평생 지킬 결심을 했지만 지은과 아이를 잊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날 밤, 수진 옆에 누워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보았다. 그녀가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죄를 지었다. 하지만 왜 그 밤들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걸까? 지은의 목소리, 그녀의 온기, 그 열정적인 순간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민재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 무게를 평생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밖에서는 사찰의 종소리가 새벽을 알렸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죄책감과 고통의 연속일 뿐이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강남의 작은 아파트는 비밀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